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7월 25일인데요. 방금 전에 2024년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개정안이기 때문에 확정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정기국회에 제출이 되면 거기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세법이 개정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 시행될 법률들에 대한 정리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슈가 됐던 것이 총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는 빠졌습니다. 종부세에 관련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상속증여세, 종부세에 관련된 세법 개정안에 그 내용이 포함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부세에 관련된 것은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다만 올해 말에 발표될 세법 개정 사항에 포함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협의로서 충분히 추가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예 종부세가 폐지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없어진 건 아닌데요. 총 5가지 이슈 중에서 4가지는 어느 정도의 변화, 좀 파격적인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최고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 1인당 자녀 공제 금액을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5억 원까지 대폭 상향을 하면서 기초공제 금액에 포함해서 세법 개정안에 내용이 담겼고요. 그래서 자녀가 1명 있는 경우에는 7억 원까지 대폭 상향되는 법안을 발표를 했고, 상속세하고 증여세율의 과세 표준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10억, 30억, 30억 초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각각 30%, 40%, 50%였던 것이 이제 10억 원이 초과하면 40%를 상속세로 내는 걸로 일괄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10억 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 통합해서 40%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0% 정도 인하가 됐다. 30% 정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리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40%까지 인하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 공제액은 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에 대한 폐지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국내 주식 그리고 해외 주식 2가지가 있는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그러니까 이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금액이 일정 금액, 약 한 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그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부과하고 있었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이상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세금으로 내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서 대주주가 아닌 개인도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었을 때, 양도 차익을 얻었을 때 세금을 20% 이상 부과하는 것을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2020년도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때 2020년도 12월 달에 국회를 통과해서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2년을 유예했고, 이번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원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완전히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엊그저께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금투세를 5년간 최대 5억 원까지 면제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종부세에 관련된 부분도 그냥 단순히 내가 살고 있다가 그냥 집값이 올라서 종부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세금의 징벌적인 그런 경향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폐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속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결손세수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행정부든 인하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인 과세를 또다시 2년 유예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고요. 그래서 2025년 1월 1일부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2027년 1월 1일까지로 개정안이 2년간 유예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대 주주의 상속증여 할증평가 폐지. 대기업의 최대 주주가 이제 지분을 상속 증여하실 때 평가액에서 20%를 할증하는 제도,
그것을 폐지하겠다라고 안을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상속 증여세가 50%에서 이 할증 평가로 인해서 약 60%까지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기업 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서 세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중산층의 세금이라고 이제 불리는 상속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발표를 했다라는 점에서 좀 고무적이었다.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중산층의 대부분도 상속세를 내는 상황이 됐고, 내가 원치 않던 원하던 간에 상속을 받는 주택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궈놓은 그런 자산에 대한 그런 징벌적 과세에 대한 부분을 좀 상당히 완화한 부분 측면이 강하게 보였다. 중산층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상속증여세나 금투세 같은 것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종부세를 일부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제 결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부분 말고 이제 건물분 그리고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를 추가적으로 과세를 함으로써 세손결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종부세에 대한 완화에 대한 정책이 발표가 된다면 지금 빌딩을 갖고 계시거나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증가 부분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세법이 개정되어야만 가능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더라도 야당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합치를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여의도의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어쨌든 야당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제 내일이면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 쪽의 의견이나 그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상속증여세와 금투세 관련해서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종부세 부분이 개정안에서 빠진 것은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고 이제 행정부나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가적인 합의를 통해서 세법을 개정하라는 의미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빠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오늘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